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현재 하루째 이렇게 상승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하루, 유럽 증시 기준으로는 이틀째 이렇게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도 그냥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냥 기존 흐름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흐름, 주식 올라가고요.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이게 이제 기존의 흐름인데 꺾일 듯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줄타기 하면서 잘 이렇게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고, 그죠? 달러 잘 떨어지고 있고, 금리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으나 오늘 밤에 뭔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는 등장을 했죠. 엔비디아 실적. 오늘 밤에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다. 아직까지 눈에 근데 띄는 신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애매한 상황의 좀 연속인 거예요. 이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가팔랐고 금리의 단기적인 하락이 너무 강하고 달러의 단기적인 하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잘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잘 떨어지고 있지만 추가로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하기 부담스럽고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주식 사기, 여기서 상방 추종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이제 나는 위험 감수를 좀 많이 해보겠다는 욕심쟁이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 자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가 등장하면 이제 그때 움직이거나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전환의 사실 잠재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한데요. 쏠림이 워낙 극심해서 투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전환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한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방향전환의 신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기대 정도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반응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켜보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대응할 거 없다. 일반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채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유용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어떤 이런 쏠림이 좀 이런 쏠림이 좀 과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자산군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쐐기형이죠, 쐐기형. 삼각 수렴형의 일종인데, 삼각 수렴형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모여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이는 게 이게 이제 삼각 수렴형이죠. 근데 이제 쐐기형, 삼각 수렴형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쐐기형, 삼각 수렴형의 일종인데 하여튼 그런 쐐기형이 전반적으로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 언급을 할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보시면 이거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약한 쐐기형, 약한 정석적인 그런 모양의 쐐기형은 아닌데 일단 쐐기형이 등장하고 있다 체크했죠, 그죠?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건 금리입니다. 이거는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인데요. 여기선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패턴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좀 전에 보셨던 나스닥보다는 좀 명확하게 보이죠? 삼각 수렴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 FX 써있죠. 유로화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삼각 수렴형, 약한 모습이지만 있긴 있다. 대부분 다 삼각 수렴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삼각 수렴형이 뭔데 이거를 이야기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삼각 수렴형이라는 거는 일단 뭐죠? 수렴형, 쐐기형이라는 거는 일단은 어떤 힘이 이렇게 모이는 거다. 힘이 모이는 거. 에너지가 농축되고 있다.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일단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쐐기형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저점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 쐐기형을 대부분 다 그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나스닥 그랬고요. 좀 전에 보시면 유로화 그런 모양이었고, 이거 10년물 국채 선물도 이런 모양이었고요.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에요.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추세선이 느리게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추세선이 빨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쐐기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느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상승의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 쐐기형이라고 아마 표현을 할 텐데요. 이런 상승 쐐기형 같은 경우는 이 급격한 급락을 낳는 패턴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변곡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 삼각 수렴형 혹은 이런 쐐기형, 어쨌든 이런 삼각 수렴형 같이 이렇게 끝으로 몰린 이런 경우에는 이 끝자리에서 이게 그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속임수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의 특징 뭐냐?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시장은 위쪽으로 한번 크게 하루 이틀 정도 쏴주다가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슈팅이 많은 그런 패턴이구나. 그냥 꺾여도 되지만 슈팅을 주고 나서 꺾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사실 대응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럼 일반인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야, 여기서 언제든 대폭락이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막 여기서 대기를 타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다? 욕심이 될 수 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하락하면 어떤 이런 신호가 나오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신호가 나와서 어디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그 다음부터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쳐다보면 안 되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런 삼각 수렴형 끝에서 이렇게 갑자기 대폭락을 하고 이런 거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거는 사람이 예측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일부 고수분들은 여러 가지 센스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찾아 먹을 수 있긴 있는데, 전 현실적으로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밤이기도 해요. 왜냐면 재료가 있긴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이런 거 등장할 수도 있긴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밤에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오늘 밤에 밤새서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깜짝 시세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란 먹을 수 없는 게, 이건 내가 취할 수 없는 시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투자 마인드상 그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또 워낙 수급이 심하고 기술적으로 쏠림이 심하니까 등장할 수 있는데, 등장하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게 일단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선요, 오늘 밤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밤을 새서 눈 시뻘개져 가면서 매매를 해라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시세가 아니다. 라고 일단 좀 말씀을, 그 부분을 좀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어쨌든 손절 짧게 잡고 하면 되죠. 그죠? 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어떤 쐐기형이에요. 쐐기형이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런 쐐기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이게 모아지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쐐기형은 이렇게 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파급력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기간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터져 나오는 시세도 훨씬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필이면 다 이런 패턴이네. 이런 패턴의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어떤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이야기구나. 그만큼 어떤 이런 것들이 하락을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연장을 해서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 너 어떻게 할 건데, 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 대응에 관련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급등이 나오면 이제 급등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진입해 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대폭락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지금 이 전략을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밤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반드시 대폭락이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이렇게 장초반에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밤에 당장 대폭락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몇 거래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급등했을 때 여기서 하방 진입하시면 이런 건 안 된다. 여기 오늘 밤에 나스닥이 분봉인데요. 네, 지금 분봉인데 오늘 밤에 나스닥이 예를 들어 30분봉인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급등을 확 줘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터트려요. 여기서 하방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대폭락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폭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장 초반에 나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 초반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 변동성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장 초반에 나왔던 그 긴 봉의 길이를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의 개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예를 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폭락 나올 수도 있는 날이긴 해요. 나올 수도 있는 날이긴 한데, 일단 일단은 시나리오는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장 초반 급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오늘 빠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시나리오 일단 하나가 좀 있고요. 일단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1번 시나리오 일단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대폭락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절절절절 기어가고 변동성 줄어들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당장 오늘 밤에 급락할 것 같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 이런 시나리오가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면 이때 이렇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도망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어딘가 붕괴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붕괴되었다는 기준은 어디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분봉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지난번 3, 4거래일 동안 버텼잖아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 위에서 잡고 이게 붕괴시키기만 해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박이다. 사실 이 정도 라인 위에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가 꺾인다라고 가정하고 이 정도 가격 위에서만 잡으시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잘하면은, 진입을 잘하면은 승차감 좋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 승차감 좋게 갈 수 있는 자리의 기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위에서만 대충 잡아도 승차감 좋다. 굳이 이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해도 이거 위에서만 대충 잡아놔도 이 자리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꺾인다라고만 한다면 이 위에서만 대충 잡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가 붕괴되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정도가 다죠.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박스권이라고도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박스권을 돌파 한 장 하려고 하면 그런 자리 잘 봐야 되는 거고, 박스권 붕괴되려고 하면 그런 자리 잘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자리니까, 오늘 밤에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가 테스트를 하면 진입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오늘 대폭락 한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긴 맞을 거다. 오늘 대폭락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부터 매집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오늘 밤에는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 시나리오 잘 세워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시나리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예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거나.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이 레벨업이 됐잖아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하방을 진입하려면은 애초에 어딘가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세게 해서 실제로 쏟아지거나, 이 다음에 그죠, 이런 대응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미지근한 대응 이런 게 안 되는 자리인 겁니다. 레벨업이 됐었기 때문에 하방 진입을 하려면 좀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삼각 수렴형 끝이 사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먹기가 힘들긴 합니다. 지난번에 나스닥이 한 3, 4거래일 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어갈 때 이런 거는 그래도 제 생각에 그런 거는 옆으로 이렇게 벌벌벌 기어가는 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패턴이긴 한데,
이미 이렇게 한 번 더 뭐가 올랐다. 그래 버리면 사실 여기부터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이건 내 시세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거는 일반인이 좀 먹기 어려운 시세다. 저도 그렇고 좀 먹기 어려운 시세, 내 시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말씀드려봤어요. 이 뭐 지금 욕심낼 만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욕심낼 만한 자리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정석적인 대응은 지금 살아남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만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상위권 투자자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 제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쏠림이 심하고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좀 위험을 감수하는 좀 그런 고위험 성향의 투자자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이니까 나도 투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교육적인 뭐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모든 분들이 꼭 그렇게 뭐 투기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투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시장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좀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늦어도 문제는 없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다. 또 그리고 어떤 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쯤에서 뭐 샀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막 100점을 맞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그렇잖아요. 100점 맞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죠. 대충 뭐 적당한 성적만 나오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수박 겉핥기 살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재밌었던 거는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일단은 원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는 거, 오늘 장중에 계속 약세를 보였다는 거 좀 일단 재밌는 특징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한 2거래일, 3거래일 하락했던 거 다 되돌렸어요. 결국 지난 3일 동안 한 거는 없네. 지난 3일 동안 난리를 부렸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1297원 이 자리가 어떤 의미 있는 자리죠. 다시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그냥 아직도 하락 중의 반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긴 한데요. 근데 이 지난 움직임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등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언더슈팅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리가 언더슈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어떤 달러 매수의 기준은 등장을 한 거예요. 달러 매수의 기준은 등장했지만 앞으로 확인할 길은 더 멉니다. 상승 추세 전환 아직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워낙 강세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꺾인 게 아니죠. 다만 어쨌든 좀 재밌다는 거예요. 야, 주식시장이 저렇게 잘 오르고 근데 왜 이 원화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세계 증시의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을까? 왜 금융시장의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반기를 드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좀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 원화 자산들은 대부분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모든 일들의 신호탄으로서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원화 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야, 이거 뭐냐?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금융시장에 있는 자산들이 일제히 뭐 약간씩 패턴은 다르지만 약간씩 뭐 세부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쇠기형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일부 반기를 드는 자산들이 나타나고 있다. 야, 일단은 냄새는 난다.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됐네? 냄새가 좀 솔솔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잘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하락이 언더슈팅일 수 있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부근이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조금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저렇게 됐다라는 거 체크했습니다. 달러 매수의 기준 다시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것들도 좀 보자고요. 엔화 볼까요? N1 환율 볼까요? 잘 올라가고 있죠. 뭐 비록 음봉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제 생각에 중요한 자리를 여기라고 봅니다. 아이고,
여기 정도라고 봅니다. 여기 정도. 아직 여기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추세 전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강력했던 매도세, 근데 보시다시피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더 일단 매도세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원래는 이 자리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 N자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다음번에 N자로 또 진행이 돼서 목표치가 저 멀리 열려야 되는데, 목표치가 목표치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되돌렸다. 이거 추세 전환 가능성 높게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 뭐다?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자산, 그죠? 아까 좀 더 확인을 했고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그죠?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거의 뭐 추세 전환 돼 갑니다. 하지만 얘도 중요한 라인을 넘지 못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뭐 유로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넘어가면 얘도 추세 전환, 이제 하락 끝,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이번에 원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 대비해서 주요국 자산들이요. 그만큼 그죠?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와중에 원화가 엄청난 초강세,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을 보였다가 지금 급속히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 옛날에 있었던 수십 년 전의 그런 사례들과 일맥상통하는, 아직까지 일단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냄새가 좀 더럽습니다. 그죠? 냄새가 솔솔 나긴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물론 오늘 원화가 약했던 거는 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이렇게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화가 약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도 뭐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바닥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원화 자산들은 벌써 이 바닥을 많이 확인하는 듯한, 지지력은 굉장히 많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이거 냄새가 좀 꾸리꾸리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인데 제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여기 정도까지가 어떤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하락의 목표치가 아니었을까 싶고, 이 부분은 언더슈팅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있는 이날 장대음봉의 종가를 돌파한 척만 하면은 얘도 그저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자리 전저점 지지력이죠. 여기에서 지금 영향을 받아갖고 양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하락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얘도 뭐 엄밀히 따지면 어떤 뭐 쐐기형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아무 때나 쐐기형을 갖다 붙이진 말자고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쐐기형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이런 모습들이 있다. 대부분 근데 이 달러 환율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냥 이 어떤 하락 목표치 충족시키고 주요 지지선까지 언더슈팅을 했다라는 그냥 이 정도 이야기로만 해도 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삼각 수렴형이니 쐐기형이니 그런 거창한 표현 안 갖다 붙여도, 지난번에 하락 목표치 충족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으니까 언더슈팅이라서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그냥 무난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봤고요. 엔화 그죠? 엔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여기 중요한 지지선 건드렸지 않았냐,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떤 하락일자 목표치를 지나서 좀 더 많이 빠졌었고, 그에 따른 이제 급반등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니 지금 N 달러 환율이니 이런 것들은 보시면 단기 바닥 혹은 중기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볼까요? 이거 위안화죠.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오늘 지난번 지나친 폭락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반등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일제히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 있고, 달러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데, 쏠림이 워낙 극심해서 이거는 급격하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수박 겉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증시 봅시다. 일본 증시 보시다시피 그냥 아직까지 상승세 잘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쪽에 어딘가 저항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네요. 어딘가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물론 이렇게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 전날 급등을 했다 하루 만에 확 되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지 말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밤에 조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당장 오늘 밤에 막 급하게도 빠질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하방 진입 하고 싶죠. 예, 뭐 물론 매력적으로 보이나 근데 근거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놀면 됩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대응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죠? 쭉 확인했고요. 중국 증시는 뭐 그냥 오늘 박스권이라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자꾸 누적이 되고 있는 건 맞네요, 그죠? 어딘가 자리 붕괴시키면 이제 하락 전환입니다, 다시. 예.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번에 하락이 계속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다 봤죠. 유럽 증시 오늘 밤 그 3거래일간 하락이 지금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나스닥에서 이거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죠? 나스닥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와르르 급락하면서 한 번에 어떤 방향이 전환될 건지 아니면 지난번 나스닥처럼 또 여기서 급등이 이어질 건지 오늘 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제가 뭐 드릴 이야기 있을까요?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딘가에 일단 뭐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뭐 기계적으로 여기 저항이 있네, 반등시 매도 전략 한 숟가락씩 얹어간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일단 뭐 상승 압력이 제법 강하고 그만큼 근데 하방 압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답답한 구간 제가 뭐 뭐라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거고요.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게 21일 화요일 날인데 레벨업 한 거에 영향을 좀 받긴 받는 거예요. 이거 하방 진입의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아직까지는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 오늘 밤에 폭락할지 어떻게 하냐, 오늘 밤에 폭락해갖고 한 번에 다 되돌리면 어떡하냐, 그건 못 먹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되면 못 먹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갖고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코스피가 뭐 엄청난 개파락을 출발해갖고 막 시작부터 시원하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하방 진입 안 하면은 못 먹는 거 아니냐? 못 먹는 겁니다. 욕심내시면 안 되죠. 못 먹는 걸 먹으려 그러면 안 돼요. 애초에 그건 못 먹는 거다.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이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세와 못 먹는 시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잘 퍼먹어야죠, 그죠? 먹을 수 없는 거는 눈독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요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약하고 코스피가 잘 올라가고 있다. 보나마나 그럼 그거죠. 코스닥에 있는 그 코스피 반도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에코프로의 친구의 돈을 빨아먹었구나. 그래서 코스닥이 돈이 빨렸구나. 이 정도 흐름을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풋옵션들도 당연히 뭐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풋옵션들은 뭐 살아난다 어쩐다 저쩐다 하려면 지난번에 4거래일 동안 여기 지지력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이 자리 돌파 한착 하면은 급등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다는 일단 뭐 냄새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개인들 콜옵션이 조금 좀 많이 들어오긴 해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시장의 쏠림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코를 이렇게 몰빵했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하락한다 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단지 이거는 시장의 쏠림이 과하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냥 그 정도 데이터인 거지. 오늘 개인들이 코를 120억 샀지만 내일 증시 또 오를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런 건 가볍게 참고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분명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어딘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은 돈이 빨려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홀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이야기를 제가 영상 초반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따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일단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뭐 딱히 뭐 1번 시나리오로 갈 거다, 2번 시나리오로 갈 거다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뭐 그 상황 봐가면서 할 겁니다. 상황 봐가면서 내키는 대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변동성 그런 개념들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변동성이 장 초반에 반짝 등장하고 마느냐 아니면 뭐 계속 가느냐 뭐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좀
잘 좀 지켜보자고요. 네,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